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5학년도 전공체육 임용고시 충북지역에 최종 합격하게 된 김기택이라고 합니다. 저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헬스로 3년간 공부를 했고 이번 시험에서 최종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해커스 임용을 선택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다양한 수험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서 해커스 임용을 선택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학습 자료실에서 기출문제나 교육과정 문서 등 학습에 필요한 많은 자료들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어서 1차 시험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커스 임용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이벤트 등을 통해서 금전적인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시험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채문 교수님의 장점은 정말 많지만 몇 가지를 뽑아서 말씀드리면 교재, 소통, 그리고 교수님의 날카로운 촉,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교재는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미 수험생들 사이에서 이채문 교수님의 교재가 내용이 꼼꼼하고 풍부하다고 유명합니다. 그래서 저도 작년에 최종 탈락을 하고 난 후에 이채문 교수님의 교재 위주로 공부를 했었고 이를 통해서 1차 시험에서 높은 점수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채문 교수님은 수험생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수험생들을 도와주시려고 노력합니다. 이채문 교수님의 교재의 표지를 보시면 이채문 교수님의 전화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채문 교수님의 강의를 수강하지 않는 수험생이더라도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내용이 있을 때 이채문 교수님께 언제든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내용이 나오거나 생소한 문제가 나오면 이채문 교수님께 문자를 보내서 질문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채문 교수님은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필요한 사진이나 그림 자료들을 사진 찍어 보내주시면서 저의 이해를 도와주시려고 정성스럽게 노력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몰랐던 부분을 잘 채워나갈 수 있었고 1차 시험장에 갈 때 높은 자신감을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채문 교수님의 날카로운 촉이 수험생들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교재나 소통이 저의 기본기를 만들어 주었다면 이채문 교수님만의 날카로운 촉은 저에게 부족했던 2%를 채워주셨습니다. 최근 시험의 경향이 다소 생소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시험에서 셰퍼드 부시 전투, 효과적인 주의 집중 기술, 트리플 코드 이론 등 이러한 문제들은 평소에 보지 않았다면 절대 맞출 수 없었던 내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수험생들이 당황을 했을 텐데 평소 이채문 교수님의 수업을 열심히 듣고 제공해주신 자료를 꼼꼼하게 봤던 수험생이라면 이런 문제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문제들을 틀린다고 해서 당장 불합격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문제들을 맞춤으로 인해서 시험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실수를 커버할 수 있고 또 멘탈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의 공부 패턴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작년에 최종 탈락을 한 이후에 3월 중순부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공부를 할 때 저는 스포츠 강사를 병행하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론 강의를 들을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다고 판단을 하고 5월부터 월간 모의고사 강의부터 들었습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저희 공부 패턴 설명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3, 4월은 이채문 교수님의 하남치료 교재를 통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전 한두 시간은 교육학을 보고 남은 4, 5시간 정도는 이채문 교수님의 하남치료 교재를 천천히 정독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5월부터 7월은 이채문 교수님의 강의 교재를 토대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는 교육학 시간을 1시간 반으로 줄이고 그리고 남은 5시간, 6시간 정도는 이채문 교수님의 교재를 정독하면서 암기사항을 따로 정리하여 저만의 암기 노트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8, 9월은 기본 교재를 한 번 더 회독을 돌리고 사회학, 심리학, 체육사 원서에 있는 연구 문제와 교수님이 강조하신 내용들을 토대로 암기 노트에 추가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10월, 11월은 그동안 만들어두었던 암기 노트 그리고 이채문 교수님의 모의고사, 해설 자료, 하남치료를 위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번 더 회독을 돌릴까 하다가 그것은 시간적으로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암기 노트를 위주로 무한 회독을 돌리게 되었고요. 또 이채문 교수님의 모의고사가 올라오는 날에는 실제 시험 시간과 동일하게 시험 시간을 설정해 두고 현장 감각을 높여 나갔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를 다 풀고 난 후에는 이채문 교수님의 해설 강의를 듣고 이채문 교수님이 제공해 주신 여러 자료들을 참고하면서 좀 더 내용을 추가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한 3주에 한 번씩 이채문 교수님의 하남치료 교재를 공부하면서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소수 때나 재수 때 시험지를 보면
틀렸던 부분이 제가 개념을 몰라서 틀렸다기보다는 출제자가 묻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틀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의 원인을 그동안 공부했던 방향이 조금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공부했을 때는 단순히 개념을 암기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 조금만 말이 바뀌어서 질문이 나오거나 혹은 제가 암기했던 예시와 다른 예시가 나왔을 때 문제를 잘 풀지 못했던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공부할 때 문제를 보면서 이 개념이 문제화된다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또 이런 예시가 나왔을 때 어떤 답안을 써야 할까? 이런 식으로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출문제를 분석할 때도 단순히 기출된 내용을 암기하거나 또 기출된 내용의 주변 내용을 암기하는 것보다는 기출에서 묻고 답하는 방식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저의 약점을 채워나가는 식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 공부의 효율이 높았고 또 저의 실력이 향상되는 게 느껴져서 공부의 재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의 수험 생활을 돌아보면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일관성입니다. 흔히들 임용고시 시험이 단거리 달리기가 아닌 마라톤과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 말에 굉장히 동의를 많이 하게 되는데 처음부터 의욕에 넘쳐서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게 되면 나중에 정작 중요할 때 힘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저 또한 처음에 공부를 시작할 때는 주위에 함께 공부하는 동기들이나 친구들이 많아서 내가 이 친구들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3월부터 13시간, 14시간을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모든 걸 쏟아내다 보니 정작 중요했던 8월부터는 지치기도 하고 많이 아프기도 아파서 중요할 때 힘을 내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공부할 때는 처음부터 힘을 쏟아내지 말고 계획한 대로 천천히 꾸준히 공부하자는 목표를 세우고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런 목표를 지키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 끝까지 일관성 있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점은 불안감이었습니다. 연달아 탈락을 경험하다 보니 공부를 하면서도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내용이 진짜 시험에 나올까? 혹은 다른 친구들이 지금 사회에서 자리를 잡아가는데 나는 지금 이 나이 먹고 군대도 안 다녀오고 이러고 있는 게 맞는 걸까? 이런 막연한 불안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이런 불안감이 되게 쓸데없는 생각이었지만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런 게 당연히 들 수 있는 불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불안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운동을 좀 열심히 했습니다. 초수 때나 재수 때는 공부만 해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운동을 하지 않고 공부만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 2차 시험을 준비할 때 체력도 많이 떨어지고 실기 시험을 준비함에 있어서도 잔부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공부만 하기보다는 체력도 기르고 공부하면서 리프레시도 할 겸 집 근처 크로스핏 체육관에 등록해서 공부도 하고 운동도 같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면 너무 지쳐서 공부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고민을 했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니 잡념도 사라지고 정신도 맑아졌습니다. 그리고 함께 운동하시는 분들이 응원도 많이 해주셔서 이런 부분이 저의 수험생활에 있어서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1차 시험을 본 후에 스터디1을 구성하고 스터디 방향을 잡으면서 12월 초부터 1월 중순까지 약 한 달 반 정도 2차 시험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2차 시험에서 말로 뱉어내는 아웃풋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율적으로 인풋을 준비해오고 스터디를 할 때는 스터디원들과 모의 면접, 모의 수업 실연을 진행하면서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또한 피드백뿐만 아니라 제가 하는 장면을 녹화해서 스터디 끝나고 돌려보면서 제가 몰랐던 이상한 습관이나 말투 같은 것들을 교정하고 보다 자연스러운 느낌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수업 실연을 준비할 때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많이 받았던 게 수업을 되게 재밌게 한다 라는 피드백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 실연에 들어가기 앞서서 평가관들을 웃기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수업 실연을 했던 것 같습니다. 웃기겠다라는 것이 이상한 개그를 하거나 말장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밝고 활기차게 수업을 하면서 웃음이 지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였습니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수업 실연에서도 나쁘지 않은 점수를 받게 되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준비를 하실 때 보다 자연스럽고 활기찬 수업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어렵게 제가 그토록 꿈꾸던 교사가 된다는 사실에 정말 기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제가 과연 학교 생활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 또한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지 이 부분에서도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은 어떻게 하면 학교에서 잘 적응할 수 있고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지 이에 대해서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하시는 학부생 후배님들, 그리고 지난 시험에서 아쉽게 탈락하신 N수생분들 모두 이 인터뷰 영상이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임용고시라는 게 굉장히 외롭고 또 힘든 싸움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응원과 위로가 큰 힘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 자체만으로 여러분은 충분히 멋있고 아름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암기가 잘 되지 않고 또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스스로에게 응원하고 위로해 주셨으면 합니다. 끝까지 가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으실 거니까 꼭 힘내시고 그동안 이제 함께 공부했던 동료로서 또 지금은 선배 교사로서 여러분을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꼭 교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